안녕하세요. 67세 된 박윤호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나이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37년간 일했거든요. 젊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 집에 오면 정말 녹초가 되곤 했어요. 특히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푹 주저앉아서 TV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지만 워낙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더했죠.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아침 먹고 누워서 TV 보고 점심 먹고 또 누워서 TV 보고 저녁 먹고 또 그렇게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65살인데도 아파트 경비실 청소 일을 주 3회 나가거든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어와요. 저는 국민연금 78만 원 나오고 아내는 기초연금 33만 원 받아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하죠. 퇴직금도 받긴 했는데 아들 둘 결혼시키느라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도 전셋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는 할 일 없이 TV나 보면서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 들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린 정도였거든요.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는 게 당연하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먹고 누워서 TV 볼 때 그런 증상이 더 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체한 거겠지 하고 소화제 먹고 말았습니다. 호주머니에 항상 소화제를 넣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병원 안 가려고 하고 아프다는 소리도 잘 안 하고요. 그런데 2년 전 가을이었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먹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완전히 파래졌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거 심장마비 아니야? 119 불러야겠다. 그때서야 저도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생 이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정상입니다.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또 다른 검사를 했는데 위내시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위내시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 아픔의 원인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와 있네요. 식도 점막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인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병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면 위산이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습관이 병을 만든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식후 바로 눕는 습관, 과식하는 습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습관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3가지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짠 음식을 좋아했고 배불리 먹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TV 보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병원 가보자고 했던 게 생각난다면서 왜 진작 듣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해 주시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세요. 그리고 잠잘 때도 상체를 조금 높게 해서 주무시고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어디 쉬운가요? 첫날 저녁 먹고 나서도 습관적으로 소파에 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불편하고 답답했어요. 밥 먹고 누워서 TV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고 툴툴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가슴 통증이 왔어요. 그날도 식후에 잠깐 눕기만 했는데 새벽 2시쯤에 또 그 끔찍한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처음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 병을 이기려면 제가 평생 해온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요. 집에 와서 아내와 아들들하고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둘째 아들도 너무 갑자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면서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에 리클라이너 의자를 하나 샀어요. 식후에 누울 수는 없지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베개를 높게 만들어줘서 잠잘 때도 상체를 높게 하고 잤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식후 2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높은 베개로 자니까 목도 아프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특히 밤에 속쓰림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식후에는 아내 설거지 도와주기도 하고 아파트 1층에 있는 화단 가꾸기도 했어요. 원래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가끔 깜빡하고 식후에 누우면 약간 속이 불편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응급실 갈 정도의 심한 통증은 없어졌어요. 1년 후에는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면 약 없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 67세에 평생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해냈다는 자부심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아내도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하고 아침 먹고 나서는 텃밭 돌보고 점심 먹고 나서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 돌고 저녁 먹고 나서는 설거지도 돕고 집 정리도 해요. 처음에는 TV 시청 시간이 줄어서 심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살고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경비실에서 일하는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도 하게 되었어요.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아내가 일하러 나간 날에는 제가 간단한 요리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소화에 좋다는 양배추도 기르고 밥할 때 넣어서 먹기도 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많이 줄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그때 응급실에 안 갔더라면 계속 그런 생활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면 식도암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셨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조언해 드리는 입장이 되었어요. 특히 저처럼 식후에 바로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려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나이 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젊은 분들에게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습관은 젊을 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처럼 67세에 와서 바꾸는 것보다는 젊을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게 훨씬 쉽고 좋거든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속쓰림 정도였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심한 가슴 통증까지 왔거든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든다든지 속이 자주 쓰리다든지
트림이 자주 나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둘째, 식후 최소 2시간은 눕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셋째, 잠잘 때 상체를 조금 높게 하세요. 베개를 높게 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위산 역류를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넷째, 과식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과식까지 하면 위산이 더 많이 나와서 역류하기 쉬워져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저도 평생 짠 음식, 매운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늘려서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해요. 처음에는 밍밍해서 맛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한 맛을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증상을 얘기하세요. 저도 아내가 계속 병원 가자고 했었는데 진작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몸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아요. 큰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할 때 아버지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도 67세에 해냈으니까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저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용기 내서 병원에 가보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생활 습관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으면 훨씬 쉬워져요.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걸 아프고 나서야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니까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